안녕하십니까. 파주커피오빠 우병화 전무입니다. 오늘은 우리 파주커피오빠에서 최애 제품이죠. 그래서 서울오빠 과연 어떤 생도를 사용해서 로스팅을 하고 어떤 맛이 숨어 있는지 오늘 한번 파악해 보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생도는 물론 이제 커머셜 종류로만 5종 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생도가 일반 브라질 세아도 뉴욕 투라레죠. 그냥 세아도 뉴욕 투. 그 다음에 콜롬비아는 슈프리머. 그냥 후일라 지역도 있고 메들린도 번갈아 가면서 이제 쓰는. 예를 들어서 이제 후일라가 떨어지면 메들린으로 쓰고 메들린 떨어지면 후일라를 쓰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과테말라는 물론 이제 우리가 고산지대에서 생산되는 생도를 알고 있는데 여기서도 화산 지형 쪽에서 나는 안티구아 생도를 썼고요. 케냐 같은 경우에는 키암부라는 지역에서 나는 AA 급을 썼고요. 인도네시아 만데링은 보통 이제 G1급을 쓰는데 이게 이제 나오는 지역이 우리가 수마트라 만데링 지역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주로 이제 그거 아니더라도 만데링 지환이 붙어 있는 거를 쓰고 있습니다. 세아도 생도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은 커피는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세계적으로 생산량도 최고 많지만 배합 비중으로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생도인데요. 요거는 약하게 로스팅 했을 때는 어떤 고소한 맛을 좀 느낄 수 있는 생도고, 그 다음에 중강배전 시 또 신맛을 잡아주는 고미가 있어요. 그래서 배합용으로 아직까지도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에 생도 가격의 폭등으로 브라질도 굉장히 좀 단가가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콜롬비아 슈프리모 저희가 쓰고 있는데 지금은 후일라 지역 걸 쓰고 있고요. 주로 이제 문헌을 찾아보면은 산미와 단맛이 뛰어난 마일드 커피의 대명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브라질과 같이 생산량도 세계적으로 좀 많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느끼는 좀 부드럽고 깨끗하고 그런 맛들 표현하는 데는 콜롬비아가 그래도 좀 적당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콜롬비아는 쓴맛도 있지만 가벼운 쓴맛이에요. 그리고 아까 마일드 표현을 했잖아요. 마일드한 커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배합 5종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이유도 무난해요. 제일 이 5가지 중에 제일 무난한 커피다. 배합의 또 중심이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커피하고 배합을 해도 기본적인 맛은 유지시켜주는 형태를 가지고 가죠.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가격도 비싸지도 않고 케냐 만데링 이런 거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은 더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거고, 아까 안티구아, 케냐, 만데링 이런 것들은 확고히 이제 사실은 개성이 있는 커피고 맛있는 커피잖아요. 그래서 맛이 또 이제 배가를 시켜주는 거고, 그래서 브라질하고 콜롬비아는 어떻게 보면 배합의 중심이다. 그 다음에 과테말라 중에서도 안티구아, 요거는 어쨌든 높은 고도의 화산 지형에서 재배가 돼서 그런지 독특한 향, 그 다음에 풍부한 향을 머금은 커피. 풍부한 향이라는 거는 대부분 초코 쪽으로 많이 커핑 노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약하게 로스팅 했을 경우에 좀 상큼한 맛과 초콜릿 향 이런 거를 조금 느낄 수 있고요. 중강 로스팅 했을 때는 진짜 달콤하면서 진한 초콜릿 향을 느낄 수 있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케냐 AA 종류가 많다 보니까 지금 4번째 하고 있는데요. 케냐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해발 1500에서 한 2000고지에서 주로 수확이 되는데 산미가 뛰어나고, 그 다음에 양 로스팅 시 와인, 과일향 이런 것을 좀 가지고 있고요. 강하게 또 이걸 로스팅 하면은 신맛도 조금 있습니다. 강하게 해도. 그 다음에 적당한 쓴맛, 그 다음에
감미로운 맛까지 느낄 수 있는 복합적인 좀 맛이 들어있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 만데링. 우리가 이제 만데링 커피는 사실은 다 워시드지만 얘네들 습식 가공 워시드예요. 그래서 독특한 곡물류의 향을 좀 느낄 수 있는 게 특징이고요. 우리가 이 커피는 사실은 산미는 작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맛을 가지고 있는 게 공통적인 특징인데 약하게 로스팅했을 경우에는 구수한, 그 다음에 고소함 이런 맛을 좀 느낄 수가 있고요. 강하게 로스팅했을 경우에는 무거운 맛을 좀 느껴서 주로 이제 우리가 바디감을 형성해야 된다 치면은 만데링 생두를 조금 투입을 많이 해서 우리가 바디감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배합이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5종인데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주 작게 배합에 들어가고요. 콜롬비아는 조금 많이, 그리고 안티구아, 케냐, 만데린 같은 경우에는 같은 비율로 이렇게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제품들은 5종 배합이 아니라 가짓수가 더 적나요? 보통 3종, 4종 배합을 많이 쓰고요. 심플한 배합종 같은 경우에는 2종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5종 배합이 사실은 프로테이지도 중요하지만 생두의 수급 관련, 지금 제가 아까 5가지를 설명드렸지만은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생두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렇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농작물이다 보니까 그 해의 기후라든가 여러 가지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서 맛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게 조금 잘못되더라도 맛적인 부분이 로스팅 했을 때는 변화가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제품인 거로 느껴보면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로스팅을 할 때 얘는 이제 사전 배합이다 보니까 계량을 정확하게 프로테이지별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금 후지로얄 기계를 이용해서 로스팅을 하고 있는데요. 화력 조절도 지금 이거 사람 눈으로 보고 하는 수동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16분 30초 정도 정확한 타임이 그 정도로 했을 때 굉장히 좋은 향과 맛을 유지를 시키는데요. 우리가 이제 투입 후 한 10분 가량은 강한 화력을 유지하면서 가고 있고요. 13분 때부터 이제 1차 크랙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2차 크랙이 이제 진행되기 전에 화력을 좀 약하게 해서 이때부터 이제 사실은 좀 뜸들이기, 미세 조정으로 뜸들이기를 한 다음에 30초에서 40초 정도의 타임을 보면서 샘플봉으로 우리가 이제 육안으로도 확인하고 코로도 냄새를 맡으면서 가장 향미가 좋을 때 그 타임에 저희가 이제 배출을 하는 게 특징입니다. 저도 거의 매일 이제 먹어보는 에어 제품인데요. 우리가 아메리카노, 그 다음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리고 저는 점심 때는 꼭 라떼를 해 먹거든요. 라떼를 해 먹을 때도 굉장히 좋은 밸런스, 그 다음에 이상적인 맛을 제 입맛에도 일단은 맞으니까요. 그래서 추구하는 제품이 아닌가 해서 오늘은 이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